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각 매체들은 이렇게 많이 있죠. 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모비온도 있고, 구글도 있고, 리얼클릭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해당 영역의 광고 영역에는 모두 연결 URL이라는 걸 넣게 돼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못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광고 영역엔 연결 URL이 다 있습니다. 이 연결 URL, 저희가 넣고 싶은 연결 URL, 그게 상세 페이지가 됐던, 메인 페이지가 됐든, 이벤트 페이지가 됐든, 해당 페이지 URL이 끝나고 난 뒤에 UTM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URL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음표. 이 총 URL에 물음표가 들어가 있냐 없냐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물음표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물음표를 시작을 하고 UTM, 그 다음에 소스, 그 다음에 UTM 미디엄, UTM 캠페인, 그 다음에 UTM 텀 혹은 UTM 컨텐츠,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주시면 여기 위에 보이는 데이터처럼, 여기가 상세 내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매체 정보고요. 보시면 페이스북 CPC에서 인플루언서의 어떤 한 인플루언서 비디오에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왔다 라는 걸 측정이 가능하고요. 뭐 네이버도 나와 있고 각 매체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매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UTM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물론 각각의 로그 분석이나 뭐 로거나 카카오 픽셀이나 모비온에서 보실 수 있지만, 그거를 언제 하나하나 다시 다 뽑아서 다시 보고서 형태로 만들고, 그럼 다시 또 분석을 하고 하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한눈에 보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아무래도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집중해야 될 매체들이나 아니면 소재들 파악하기가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용하시고 나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신세계를 느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공부하고 이 데이터 광고주들한테 전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게 제가 만든 UTM 코드인데, 사실 뭐 그냥 예시로 만든 거라서 대충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근데 형식은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들 처음에 URL에서 슬래시 물음표로 시작하면 UTM 언더바 소스는 네이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end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시 UTM 미디엄에서는 뭐 CPC가 될 수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을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혹시 만약에 이 UTM 소스를 직접 만드시기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 회사분들에 한해서 저한테 네이트온 주시면은 제가 UTM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엑셀로.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만 기입하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으니까 저한테 네이트온 주시면은 제가 요거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구글 애널리틱스의 목표 설정인데요. 목표 설정은 사실 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코드 값을 입력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일단 목표 설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네이버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 일반적인 전환 측정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분들이 원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저희 같은 마케터들이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까라고 전환 측정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직접 넣을 수 있는 영역이 목표 설정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목표 설정하고 목표 설명에 대한 유형을 선택하고 목표 세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뭐 도착 시간, 세션단 페이지,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개념이라서 사실 여기는 모르셔도 되고, 실제로 만져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단 구글 애널리틱스의 계정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여기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궁금하셔서 목표 설정을 하실 때 딱 한 가지 중요하시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목표는 최대 30개밖에 잡지 못합니다. 삭제도 되지 않고요, 더 추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는 정말 중요한 영역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꼭 우리가 정말 이벤트성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경우나, 혹은 이게 뭐 약간 마지막 승부수다, 혹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만 꼭 목표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평생 전환을 측정하고 싶은데 정말 홈페이지를 아예 뒤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는 계속 전환 측정을 하고 싶어라고 느껴지는 곳. 요럴 때 목표 설정을 하시고요. 꼭 신중하게 선택해서 목표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은 아까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가셔서 그 설정 톱니바퀴 모양 설정 말씀드렸죠. 거기서 들어가면 목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통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사실 템플릿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태그 매니저라는 거를, 그러니까 구글 애널리틱스에 태그 매니저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랑 같이 병행할 경우에 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맞춤 설정으로만 잡습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맞춤 설정으로만 잡습니다. 그 맞춤 설정으로 잡을 수 있어야만 저희가 원하는 URL이나 아니면 원하는 데이터에 대한 전환 측정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아까 그렇게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표 이름 지정입니다. 말 그대로 전환을 측정하고 싶은 이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장바구니에 담은 내역들만 보고 싶다든지, 혹은 뭐 어떤 DB를 넣는데 클릭이 되지 않는 DB, 아니면 뭐 단일 페이지여서 전환 측정으로 잡을 수 없는, 스크립트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일 경우는 이렇게 목표 지정에 대한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 이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형입니다. 유형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도착, 시간, 세션, 이벤트. 요거는 말 그대로 언제 도착했냐, 도착한 시점으로 전환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들어와서 시간이 일어난 대로 뭐 5분 이상에 대한 간격이 있는데 5분 동안 이 페이지에 도착한 걸로 해서 전환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세션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세션 시간은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한 사람이 반응했던 반응도를 보는 걸 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응도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전환을 측정을 할 것이냐, 혹은 이벤트라고 해서 어떤 이벤트 형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 데이터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도착한 걸로 전환을 잡을 거냐, 오래 머문 시간으로 전환을 잡을 거냐, 세션이 발생한 시간으로 전환을 잡을 거냐, 이벤트 발생한 시간으로 전환을 잡을 거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환 페이지 URL인데요. 요것도 세 개가 있어요. 시작, 같음, 정규식, 요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환 페이지 URL은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URL에서 시작하는 걸 전환으로 잡을 것인지, 혹은 같은 URL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도 잡을 것인지, 혹은 정규식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형에 대한 부분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통은 도착으로 많이 합니다. 시간이나 세션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확한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션 값이 각각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전환 측정을 5분 단위로 하는데 5분 동안 그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 설명 같은 경우는 그 유형의 같은 경우는 도착으로 많이 잡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 이 세부 정보에 대한 그 시작 값인데요. 전환을 잡으려면 거기에 대한 버튼이 있던가, 혹은 ID 값이 있던가, URL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홈페이지마다 URL이 각각 다 달라요.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뭐 어떤 상품마다 다르고, 정보마다 다르고, 뭐 리뷰나 이벤트성마다 각각 다릅니다. 보통은 그 홈페이지의 공식 URL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뭐 AMPM을 예를 들면 www.ampm.co.kr은 거의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슬래시에서 뭐 프로덕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리뷰나 뭐 리설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로 막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값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넣은 URL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기는 중복이 돼 있어도 모두 전환으로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AMPM을 URL로 잡았어요. ampm.co.kr. 그럼 모든 페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전환이 다 잡히겠죠. 왜냐면 AMPM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보통 시작값으로 할 때는 뭐 정말 큰 행사가 있거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전환 측정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가틈으로 많이 전환 측정을 합니다. 가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URL에 내가 정해놓은 이 URL에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전환으로 잡습니다. 마케터 분들은 보통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도착 URL이라는 게 있어요. 최종 구매 URL, 장바구니 완료 페이지, 뭐 회원가입 완료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URL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URL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 URL을 똑같이 입력을 해서 어떤 한 고객이 그 URL에 도달했을 때 똑같이 도달했을 때 전환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목표값들을 많이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생각하시는 대로 그럼 회원 가입 수는 얼마인지,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들은 얼마인지, 그리고 뭐 전환이 일어난 사람들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규식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개발자 영역 부분이 조금 많아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개발자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정규식은 거의 쓰질 않아요. 개발자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도 요청을 하긴 하는데 정규식은 되게 어렵다고 많이 들어서 저도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개발 영역에 있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서 사실 정규식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개발자분들한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